저는 옥천군 문화관광 해설사 차덕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지방민정을 123호로 지정된 유경수 생가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까지 사시던 곳이죠. 유경수 아버지는 육종관씨고 어머니는 이경영 여사입니다. 아버지 육종관씨는 여기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옥천군 청성면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옥천육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시는 모두 옥천육시입니다. 그 동네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씨는 그 동네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전답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산에 금광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발해서 금광업을 하시고 개성에서 인삼을 사다 가공해서 해외 수출하는 인삼가공 무역업도 하시고 또 논이 많으니까 논에서 생산된 벼를 가공해서 유통하는 미국 가공유통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26살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갑부가 되셨습니다. 이 집은 1600년도에 김정성이 지어서 그 다음에 송정성이 살다가 그 다음에 민정성이 살던 집을 1918년에 민정성 후손이 팔려고 내놨을 때 아버지가 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3000평, 건물이 13채의 9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안채입니다. 어머니 이경영 여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살림을 고려하는 곳이고 그 당시에는 남성 출입 금지고요. 여기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채 뒤 언덕 위에 사당, 조상의 위패를 모시던 곳이 있고 이 안채를 중심으로 이쪽 낮은 곳에는 아래채가 있고 저쪽 높은 곳에는 위채,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18년에 이 집을 사들였을 때는 기단, 뜰방뜨럭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저렇게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집이 습하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사들인 후에 기와를 내리고 집을 들어올리고 돌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다듬은 돌로 바꿨습니다. 2년 동안 보수하고 1920년에 그쪽 청성에서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가족이 이사옵니다. 이사와서 5년이 지난 1925년에 첫 번째 방, 저게 어머니 방인데 저 방에서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달랍니다. 어머니 방 뒤에 작은 골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1950년 출가하기 전까지 사시면서 초등학교는 이쪽 방향으로 1km 떨어진 곳에 옥천축해학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서울의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4년제에 입학을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꿈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학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씨는 아들은 대학을 보내도 딸은 대학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는 미리 언니 오빠 저쪽에서 나선이 들어왔고요. 본인 태어나고 여동생이 태어나고 사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종관씨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딸인 유경수 여사한테 맡기곤 했습니다. 아버지 거래처에 부채를 보내거나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유경수 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옥천여 중에도 한국인 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가사 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원하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개질, 재봉, 수예, 서예 이렇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영어책을 꺼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을 유경수 여사가 봤습니다. 그때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단다. 하고 싫은 일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놓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러시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간 현지에서 집안 친척 이종 사촌 오빠가 박정희의 소령을 모시고 있던 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소개로 박정희와 유경수가 피난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날 군화를 벗는 뒷모습을 보고 유경수가 박정희한테 지금 쓰는 말로 첫눈에 좀 영부인이 된 후에 그게 궁금했던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왜 군화를 벗는 뒷모습을 보고 뿅 갔습니까? 영부인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앞모습은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게 불가능하다. 군화를 벗는 뒷모습에서 믿음직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몇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라면 내 일생을 맡겨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자,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승낙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승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반대했더라도 어머니는 했을 것 같다. 없어요? 어머니가 했을 것 같아? 신기하네. 어머니인데. 유경수 9살 때 저 어머니 방에서 마루로 거론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대문으로 스님이 한 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유경수의 저를 발견하자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보고 살 일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 이경영 여사한테 얘가 커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뜻을 꺾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17년 전에 그 말이 그때 머리를 스쳤답니다. 옛날에 생각한 말이 지금 이때를 두고 온 명이다.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네가 원하는 남자라면 난 좋다. 그 어머니가 승낙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박경희 수령은 이미 부모가 맺어준 여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은 박경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집을 나가서 이혼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입장에서 보면 나이는 8살이나 많고 애가 하나 딸린 호래비에다가 키는 작고 얼굴은 새까맣고 가진 돈도 더더군다나 전쟁 때인데 내 딸을 군인한테 시집보냈다가 전쟁 세서 남자가 죽어버리면 내 딸이 바보되기 십상인데 어떤 아버지가 그 결혼을 승낙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지 4개월이 지난 1950년 12월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신부가죠. 그 당시는 전쟁 때고 신랑이 육군 중령이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주례사입니다. 신랑 유경수군과 신부 박정양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하죠. 검은 머리를 할 때 박장을 설냈습니다. 주례사를 하시는 분이 신랑 신부를 평소에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유경수 남자네, 박정희 여자네. 때문에 신랑과 신부를 뒤집어서 주례사는 실수를 전해냈다고 합니다. 그 실수 덕분에 저희 정치적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고 훗날 전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1952년에 큰딸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납니다. 뭘 생각하는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박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죄는 그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자기 손에 장을 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도 없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횡수하시고 이런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겨놓고 지금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돌판을 던져서 손대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2년 지나 둘째 딸 박근혜가 태어나고 4년 지나 1958년 박병망도 살 때 아들 박지만이가 태어납니다. 유경수는 2년 1남을 이뤘습니다. 1964년 박병망 여사 유경수 38 되던 해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십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 이경영 여사, 유경수 동생 6위에서 이 세 아이들은 이 집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씨가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너희 세 아이들이 짜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 집에 반드시 놓지 말아라. 그래서 모두 쉬다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씨는 딸이 영미된 것을 보고 2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연식장에서 문세광이 쫀독탄을 맞고 유경수 여사가 쓰러지시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셔서 치료를 받다가 거치마가 들쳐졌는데 속치마를 기어 입었더라는 겁니다. 영부인데도 불구하고 동작에 살렸다고 전해지시죠. 저녁 7시쯤 운명을 하시는데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서울의 하늘과 여기 옥천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고 그 당시 목격자들이 책의 주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청와대로 옮겨가실 때 그날따라 억수 같은 비가 내려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도 옷을 가르는 운명을 맞이하셨습니다. 유경수 언니가 2년 전에 먼저 죽고 둘째 딸 먼저 행사하다 보니까 어머니 이경영 여사는 그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에 시달리다가 어머니도 2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년 후에 서가시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래된 건물을 살 사람과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74년부터 90년까지 약 16년간을 방치하다 보니까 대들보가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흉가가 되고요. 보기가 좋으니까 이 후손들이 그 쓰러져간 집들을 모두 철거해 없애버리고 빈틈만 깨끗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후에 여기 온 관광객들이 옥천구치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옥천구에서는 대통령 영부의 생가를 건물도 하나도 없이 이게 소홀히 관리도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옥천군에서는 이 땅에 설될 수가 없었죠. 이 땅의 소유권은 이 후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옥천 군민들은 이 집이 허물어지기 전 1990년 이전부터 이 후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과 건물을 옥천군에 기증하시면 옥천군에 소관하려면 도굴에 잘 보존할 수 있을 테니까 기증하시라고 이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이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끼리 뜻이 같지 않아서 건물을 헐어없애면서까지도 기증되지 않고 있다가 건물을 모두 헐어없앤 1999년 말 이 대지 3,000평을 옥천군에 기증을 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옥천군에 넘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2001년도에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유경수여사 생가 복원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유경수여사가 출가하기 전 살던 모습과 똑같이 다시 한번 지어보자는 계획으로 청주대학교 박물관팀에 고증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경수여사가 사실 때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당신네가 전문가니까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 이것을 전문용어로 지표조사라고 합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4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2010년도 5월달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준공되었습니다. 옥천 군민들은 유경수여사 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후손들을 설득하고 없는 지방재정에 37억 5천만 원을 내어서 이것을 복원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 옥천 군민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1922년에 태어나셨고 이제 그 아버님이 좀 이게 지금 만세해가지고 한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간 이게 한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궁이를 보시면 이쪽에 아궁이에 그 지혜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자는 방이고 저 뒤에는 그 아버님이 한약상을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글을 늘렸었는데 옥천에 이게 기록상에 남아있는 거 보면 1912년, 19년에 큰 수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정종 선생님이 1902년생이니까 그 연대를 맞춰서 1911년을 맞춘 거예요. 지금은 이 실기청과 부리는 곳이 그다고 뚜랑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좀 비슷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이제 재산당 휘둘러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형편이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옥천은 여기를 지금 부읍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정종 선생님 생가부터 해서 여기서 칠대부터만 가시면 그 고 유교사님 생가가 있는데 여기를 통틀어서 지금 옥천의 부읍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옥천에 600년간 중심했던 곳이 1905년 여기서 철도 생기면서 원래는 철로가 이쪽으로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반대했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역사가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신입이 저쪽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부읍으로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종 선생님 문학이 판군조치 되고 38년에 문학이 이게 들어왔을 때에 이 집을 지금 생가를 마련할 수 있고 문학관을 지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읍이라는 그런 점이 우리 못 살던 시대에서 지금 굉장히 발전받지는 게 굉장히 이득했잖아요. 근데 여가 만약에 신입이었다면 이 자리에 무슨 건물이 큰건물이 있었다면 이게 내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던 곳에 있었고 그래서 정종 선생님이 나온 학교는 여기 옥천국립학교 지금 숙향 초등학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셨는데 졸업도 하기 전 12살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 당시는 조언도 있었지만 정종 선생님이 4대 독자라고 있고 그 아버님은 동쪽으로 제하나 넘어가면 그쪽에 원래 고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가 옥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전각적인 인사를 모르는데 한푼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진성 시인에게 좀 정략적으로 실망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을 지금 여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제하나 넘어가면 강강변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개천은 횟수가 됐지만 인하대는 만들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한글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쪽 강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실개천을 거기라 불릴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12살에 결혼하고 지금도 초등학교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꿈엔 들리칠 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처럼 왜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돌아보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 속에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야 오늘 배우네. 어우. 진짜 배우다.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배우가 만만치 않은데.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처럼